안녕하세요. 수연쌤입니다. 오늘은 입체도형의 성질 중단원 풀이를 진행할게요. 미리 중단원을 모두 풀어주시고 다 푸신 분들은 227페이지에서부터 228페이지까지 풀이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OX 문제부터 해결해 볼게요. 1번 각불대의 옆면은 모두 사다리꼴이다. O 맞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시죠? 각불을 밑면에 평행한 면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두 입체 도형 중에 각불이 아닌 부분, 요 밑에 부분을 각불대라고 하죠. 옆면은 삼각형을 각불의 옆면 삼각형을 밑면에 평행하게 잘랐으니까 사다리꼴이 나오겠죠. 네, 2번 각면이 정사각형인 정다면체는 정사면체이다. 각면이 정사각형인 정다면체는 정사면체가 아니라 정육면체죠. 고쳐주시면 정육면체다. 하고 고쳐주실 수 있겠죠. 3번 직각 삼각형의 한 변을 축으로 하여 1회전시키면 원뿔이 된다. 한번 볼게요. 직각 삼각형은 이렇게 생겼고 그 중에 한 변, 이 빗변을 축으로 해서 1회전시키면 원뿔이 되나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원뿔이 되지 않죠. 어떤 변을 축으로 해서 1회전시키느냐에 따라 원뿔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니까 X라고 답 달아주시면 되겠죠. 4번 원뿔대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원이다. 원뿔대는 어떻게 생겼죠? 원뿔대는 이렇게 원뿔을 밑면에 평행한 면으로 자른 모양인데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는 원 모양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X 등변 사다리꼴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5번 구의 건널비는 구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의 넓이의 4배이다. 자, 구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은 4파이 r 제곱이었고 구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고 그것의 4배니까 4. 자, 둘이 같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맞는 말이다. 6번 기둥의 부피는 기둥과 밑넓이와 높이가 각각 같은 뿔의 부피의 3배이다. 그쵸? 우리 뿔의 부피는 자, 기둥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었고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자, 이 기둥의 부피는 뿔의 부피의 3배 맞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OX 문제 모두 해결해 봤어요. 1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보기에 입체 도형을 다면체와 회전체로 구분하시오. 다면체는 모든 면이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죠. 그래서 기억, 구 안 되고, 니은, 원기둥 안 되고, 디귿 삼각뿔 되죠. 그리고 사각기둥 리을 가능하고, 미음, 오각뿔 때도 다면체고, 사각뿔, 비읍, 다면체고, 원뿔 때 얘는 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원은 다각형이 아니므로 시옷 안 되고, 이응 정사면체 가능하고, 지읒 안 되죠. 그리고 회전체가 뭐냐면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해서 1회전 시켰을 때 나오는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회전체 니은 원기둥 기억 원기둥 9 반원을 회전시킨 거니까 가능하고 니은 원기둥 직사각형을 회전시킨 거니까 가능하죠. 1회전 시킨 거고 그리고 시옷 원뿔 때도 이런 평면 도형을 1회전 이런 사다리꼴을 1회전 시킨 거고 그리고 원뿔은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한 변으로 해서 1회전 시키면 원뿔이 나오기 때문에
자, 회전체, 기역, 니은, 시옷, 지읒 이렇게 정해주실 수 있겠죠. 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1번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각각 구하시오. 우리 1번 문제부터 해결해 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건널비 구하시려면 밑넓이 더하기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 해주시면 되죠. 밑넓이는 그쵸? 삼각형이 6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밑면 하나의 넓이 알 수가 있고 이게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시고 옆넓이는 얘 전개도 펼치셨을 때 한 변이 6, 8, 그리고 10. 자, 그리고 높이가 8. 자, 이렇게 해서 옆면 전개도로 펼쳐줬을 때 한 변의 길이가 8이고 나머지 한 변, 가로의 길이가 6 더하기 8 더하기 10인, 즉 24인 직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24 곱하기 8 해주셔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6 곱하기 8, 48 더하기 24 곱하기 8 하면 8 어떻게 되죠? 192 더해서 240이다 하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건널비는 240 제곱 센티미터다. 자, 부피는 어떻게 구해주시면 되죠? 저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주시면 되죠. 아까 밑넓이 구했는데 6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해서 밑넓이 삼각형 한 면의 넓이 구해주시고 곱하기 높이 자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192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자, 그래서 부피는 192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것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기둥의 부피 구하는 방법 밑넓이 곱하기 건널비 구하는 방법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 라는 거. 그리고 부피 구하는 방법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시면 구하실 수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입니다. 원뿔의 경우 건널비 한번 구해 볼게요.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일단 전개도를 한번 펼쳐 볼까요? 원뿔의 2번 원뿔의 전개도 이렇게 펼쳐 보면 자,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거 알 수가 있죠? 밑면인 원은 한 변의 길이가 반지름이 5cm인 원이 되고 그리고 이 부채꼴의 경우에는 여기 13 반지름이 13cm이고 그리고 이 부채꼴 건널비 알려면 이 부채꼴의 넓이 구해주셔야 되는데 부채꼴의 넓이 구하시려면 여기 중심각의 크기를 아시거나 혹은 호의 길이 알면 구하실 수가 있으시죠. 호의 길이를 구하는 게 이 경우에는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그쵸? 이 밑면 원의 둘레와 길이가 같기 때문에 2 곱하기 5 반지름 곱하기 파이 즉 10 파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건널비 구해주시면 건널비는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인데 밑넓이는 2파이 파이r 제곱 원의 넓이 구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옆넓이는 2파이r 해서 지금 요 윗면의 둘레 원주를 구해주신 다음에 여기 모선의 길이 L 곱해주시고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원뿔의 건널비 구해주시면
밑넓이 5, 25 파이 더하기 옆넓이 파이 RL 파이 곱하기 5 곱하기 13 65 파이 그래서 90파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부피 구해주시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밑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h 곱하기 3분의 1 해주시면 5, 25 파이 곱하기 높이 12 곱하기 3분의 1 100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부피는 100파이,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공식 외우셔도 되고 외우지 못하시겠으면 왜 이 공식이 나오는지 이렇게 전개도를 그려서 생각해서 구해주시면 되고 자, 한 번만 원뿔의 겉넓이 그리고 부피 공식 짚고 넘어갈게요. 원뿔의 겉넓이는 파이 r 제곱 더하기 파이 r l 그쵸? 여기서 r은 밑면의 반지름, l은 모선의 길이가 되겠죠. 겉넓이 구하는 공식이고 부피 구하는 공식은 파이 3분의 1 곱하기 파이 r제곱 그 다음에 높이 h 이렇게 해서 구한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오른쪽 반구의 겉넓이와 부피를 각각 구하시오. 우리 구의 겉넓이와 부피 구하는 공식 짚고 넘어갈게요. 구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자,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구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으로 구해주면 됐었고 겉넓이는 4 파이 r 제곱 이렇게 구해주셨었죠. 자, 그래서 이때는 구가 아니라 반구의 겉넓이와 부피를 구해볼 건데요. 겉넓이는 먼저 반구니까 지금 요 밑에 부분 여기 반구에서 둥그런 부분은 9의 겉넓이의 반이 되겠죠. 즉 4파이 r 제곱의 반이 될 텐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 위의 면도 같이 더해 주셔야겠죠. 이 윗면은 반지름이 6cm인 반지름이 r인 원의 넓이가 되니까 그냥 파이 r 제곱 해서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건 이 3파이 r 제곱이고 r이 6이기 때문에 3 곱하기 6 곱하기 6 108파이가 되겠죠.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부피는 따로 더 계산할 필요 없이 구 전체의 반만큼을 구해주시면 되니까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의 2분의 1만큼 즉 3분의 2 파이 r 세제곱만큼이다. r이 6이기 때문에 계산해 주시면 144파이가 되겠네요. 144파이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구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정답연체에 관한 수연, 지연, 민준, 서윤이의 대화이고 잘못 설명한 학생을 찾는 문제예요. 자, 수연이가 말하죠. 정팔면체는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이 4개이다. 맞죠? 정팔면체 잠깐 대충 그려보면 자, 이렇게 생겼고 한 꼭지점에 요 밑에도 이렇게 있고요. 물론 자, 이렇게 생겼고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는 지금 하나, 둘, 셋, 4개인 거 알 수가 있죠? 맞고 면이 정육각형인 정다면체는 없어. 지연이의 말도 맞죠? 면은 정삼각형, 사각형, 오각형까지 있고 그리고 민준이 정사면체의 모서리는 6개야. 정사면체는 모서리가 6개 맞죠? 자,
자, 이렇게 생겼고 모서리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서윤희의 말. 정 20면체는 면이 정오각형이지. 맞나요? 저 아니죠. 정 20면체는 면이 정삼각형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잘못 설명한 학생을 찾으시오. 면 서윤이가 잘못 설명했고 고치려면 정오각형을 정삼각형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5번으로 넘어갈게요. 전개도가 다음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건널비 구해볼게요. 자, 일단 밑넓이 곱하기 2 기둥이니까 기둥 모양이니까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 해주시면 구하실 수가 있고 밑넓이는 지금 사다리꼴이죠. 어떤 사다리꼴이냐면 여기 지금 요 길이가 어떻게 되지? 얘랑 길이가 같고 얘랑 길이가 같을 거니까 여기 3cm가 되겠죠. 그래서 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인데 윗변의 길이가 3, 아랫변의 길이가 7, 그리고 높이가 3cm인 사다리꼴의 넓이, 즉 3 더하기 7,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3 하고 2분의 1 해준 게 밑넓이고 거기에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는 지금 여기 한 변의 길이가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요 길이는 지금 요 길이와 같겠죠? 그래서 3이 될 거니까 가로의 길이가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3인 즉 18이고 그리고 세로의 길이가 10cm인 직사각형이 옆면이 되니까 옆넓이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계산 다 해주시면 30 더하기 그리고 18 곱하기 10이니까 180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 210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다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 건널비 구해볼게요. 자, 원뿔의 건널비는 지금 원뿔의 전개도죠. 자,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먼저 구해볼게요. 왜냐하면 왜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먼저 구하려고 하냐면 우리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호의 길이를 알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호의 길이 먼저 구해볼게요. 자, 먼저 호의 길이는 16 반지름 16 곱하기 2 다시 호의 길이는 2 곱하기 반지름 16 곱하기 파이 해주고 360분의 중심각의 크기 135 이렇게 해주시면 구하실 수가 있겠죠. 자, 계산 다 해주시면 12 파이가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 호의 길이는 뭐랑 같냐면 요 밑면에 원주의 길이와 같아요. 그래서 요 파란 원주의 길이도 12파이인 거 알 수가 있죠.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r이라고 하면 2파이 r이 12파이가 되고 따라서 r은 6이다. 즉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6이다. 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밑넓이는 우리 요 길이는 L, 모선의 길이는 L이라고 주로 표현하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표현하죠. 그랬을 때 밑넓이는 파이 R 제곱으로 구해주시면 되고 옆넓이는 파이 RL으로 구했었죠. 자, 계산해 주시면 R이 6이니까 66, 36 파이 더하기 파이 곱하기 R 6 곱하기 L 16 해주시면 96 파이 더해주시면 132 파이다. 단위는 제곱센티미터다 하고 답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210, 2번은 132파이가 된다. 6번 문제 해결해 볼게요. 오른쪽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각각 구하라는 문제인데 원뿔대가 나와 있죠. 이 원뿔대는 큰 원뿔에서 처음 큰 원뿔이 있을 때 밑면과 평행한 면으로 잘라서 나오는 두 입체 도형 중에 요 원뿔이 아닌 요 아랫부분을 우리가 원뿔대라고 불러줬어요. 자, 그래서 이 원뿔대의 건널비는 윗면, 아랫면의 넓이, 그리고 옆면의 넓이까지 더해주시면 건널비 구하실 수 있으실 거고 부피를 구하실 때는 큰 원뿔의 부피에서 작은 원뿔 빼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구해볼게요. 먼저 건널비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건널비를 구하기 전에 전개도를 한번 그려보시면 자, 큰 원뿔의 옆면에서 작은 원뿔의 옆면을 뺀 이런 모양이 이 원뿔대의 옆면이 될 거고 위에 윗면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원이 이렇게 달려있고 아래에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원이 이렇게 달려있는 형태가 전개도가 되겠죠. 그래서 건널비 구해주실 때는 요 위에 있는 면 그리고 아래에 있는 면의 넓이 더해주시고 요 옆면의 넓이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옆면은 큰 원뿔의 옆면에서 작은 원뿔의 옆면 빼주시면 옆넓이 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윗면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9파이. 자, 그리고 아랫면은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 6 곱하기 6해서 36 파이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겠죠. 옆넓이 구해볼게요. 옆넓이는 큰 원뿔의 옆면의 넓이에서 작은 원뿔의 옆면의 넓이 빼주시면 되는데 자, 구할 때 여기는 10만큼이 되니까 이 길이는 10이고 작은 원뿔에서 이 모선은 5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5. 그리고 이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큰 밑면, 큰 원뿔의 밑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원이니까 호의 길이는 그 원주의 길이 12파이와 같고 작은 원뿔도 마찬가지로 구해주시면 호의 길이가 6파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R L 여기서 부채꼴의 반지름 그리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곱해주시고 2분의 1 곱하면 구하실 수 있으니까 옆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부채꼴의 반지름 R 곱하기 호의 길이 12파이 빼기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5 곱하기 호의 길이 6파이 해주시면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60파이에서 15파이를 뺀 45파이가 옆넓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건넓이 다 구해주시면 건넓이는 여기 윗면, 아랫면, 옆넓이 다 더해서 9파이 더하기 36파이 더하기 45파이 즉 90파이가 되고 단위는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부피 구해볼게요. 부피는 조금 더 간단하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큰 원뿔의 부피에서 작은 원뿔의 부피 빼주시면 되니까 3분의 1 곱하기 큰 원뿔의 반지름 6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밑넓이 6 곱하기 6 해서 높이 8까지 곱해주신 거에서 작은 원뿔의 부피 3분의 1 곱하기 반지름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하고 높이 4 곱해주신 거 빼주시면
계산해서 84 파이가 된다.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답 건널비 90파이, P 84파이가 되겠네요. 자, 7번으로 넘어갈게요. 7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직선 L을 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1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 대충 그려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원뿔에 밑에 원기둥이 붙어있는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부피도 원뿔의 부피 더하기 원기둥 아래에 있는 원기둥의 부피 해주시면 구하실 수가 있겠죠. 자, 원뿔의 경우 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cm 그리고 높이가 6cm가 되니까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파이 r제곱 4의 제곱 곱하기 높이 6 해주시면 원뿔의 부피 구하실 수가 있고, 원기둥은 높이가 3cm이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cm이니까 밑넓이 파이 r제곱 파이의 4제곱 곱하기 높이 3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계산해주시면 32파이 더하기 48 파이는 80파이,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다 하고 답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의 네 꼭지점 A, C, F, H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면체를 만들 때 이 사면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하고 문제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구하는 사면체는 정육면체에서 자, 여기 꼭지점 B 그리고 D 그리고 저쪽에 있는 E 이쪽에 있는 G를 한 꼭지점으로 하는 이 사면체들의 부피를 빼준 게 되겠죠. 자, 그래서 구하려는 사면체의 부피를 구해주시면 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될 거고, 그리고 요 꼭지점 요 빼줘야 되는 요 사면체의 부피는 빼어주어야 하는 사면체의 부피는 4개의 사면체가 모두 같은 모양이고, 그리고 이 사면체는 밑면의 넓이가 6 곱하기 2분의 1만큼이고, 그리고 높이도 6이고, 그쵸? 그런 모양의 삼각뿔이 되니까 3분의 1까지 해서 부피를 구해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사면체가 4개 있으니까 이걸 4번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하려고자 하는 사면체의 부피는, 자, 여러분, 요 사면체랑 요 사면체는 같은 사면체는 아니에요. 자, 사면체의 부피는 6 곱하기 6 정육면체의 부피에서 빼어주어야 하는 사면체가 4개니까 4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3분의 1 계산해 주시면 216에서 144를 빼서 72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 자, 구하려는 사면체는 72 세제곱 센티미터다, 부피가. 자, 이렇게 답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에서 지금 물이 가득 차 있는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크기가 같은 구 모양의 쇠공 3개를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넣었다가 다시 꺼낸다고 하고 있어요. 완전히 잠기도록 넣었다가 다시 꺼냈을 때 이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남아있는 물의 높이는
어떤지 구하시오 하는 문제예요. 자, 일단 남아있는 물의 높이를 알려면 어느 만큼의 물이 빠져나갔는지를 알아야겠죠? 그 빠져나간 만큼의 물의 부피는 나간 물의 부피는 어떤 것과 같냐면 넣은 쇠공 3개의 부피와 같겠죠? 자, 이 쇠공 3개의 부피 한번 구해볼게요. 쇠공 3개의 부피는 일단 3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쇠공 1개의 부피 구해주시면 되는데 쇠공 1개는 자 3분의 4 9의 부피 3분의 4 곱하기 파이 R의 세제곱인데 R은 여기서 4cm니까 4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구하면 256 세제곱 센티미터 만큼이 되겠죠. 자, 이게 빠져나간 물의 부피다라는 거 아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빠져나간 만큼의 높이를 요만큼 빠져나갔다고 해서 그림 다시 그려주시면 자, 요 빠져나간 만큼의 부피를 H라고 할게요. H 다시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빠져나간 물의 부피는 또 어떻게 표시를 할 수가 있냐면 반지름 파이 곱하기 반지름 16 곱하기 반지름 16 곱하기 H 다시라고 해서 표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얘가 256만큼이다. 맞나요? 자, 그러면 H 다시 구하실 수가 있겠죠. H 다시는 256 아이고 파이가 빠졌네요. 파이 만큼이다. 자, 그러면 우리 계산해 보시면 216 곱하기 16은 256 파이 곱하기 H 다시가 256 파이다. 즉 H 다시는 1이다 하는 거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빠져나간 물의 높이가 1만큼이다. 그럼 남은 물의 높이는 23이다 하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남은 물의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H는 24에서 H 다시를 뺀 거니까 24 빼기 1, 즉 23이다. 그래서 남아있는 물의 높이는 23cm이다 하고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까지 모두 풀이해 봤어요. 어려운 문제는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틀린 문제 다시 오답 풀이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